안녕하세요. 셔터찬스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카메라 로에서 베이직 패널을 활용하여 사진을 기본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사진은 수원성에서 석양의 풍경을 촬영한 사진으로 하늘 부분은 적정 노출보다 약간 밝게 촬영이 되었고, 반대로 전경 부분은 너무 어둡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폭망한 사진이죠. 다행히 이 사진은 로 파일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ACR 즉 어도비 카메라 로를 활용하면 훌륭한 사진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진 보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기를 실행하면 먼저 ACR 화면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ACR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패널 박스와 툴 박스가 배치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박스가 앞으로 이제 사진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중 맨 앞에 베이직 패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직 패널의 경우에 사진 보정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이제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좌측으로 쏠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출 부족으로 촬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진처럼 어두운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의 경우에 히스토그램이 좌측으로 배치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밝은 장면이 많은 사진 또는 노출이 전반적으로 오버가 된 사진의 경우에는 이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 노출로 촬영이 된 사진의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이 중간 부분에 배치가 돼서 산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보면은 맨 좌측 부분으로 가져가면은 블랙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에 있어서 가장 검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한 배치를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섀도우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어두운 부분들, 이 성곽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섀도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익스포저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노출 부분으로서 요 하늘의 약간 어두운 부분하고 건물 부분, 이 성곽의 일부 밝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익스포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진에서는 익스포저에 히스토그램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이 밝은 부분들, 아주 밝은 부분을 제외한 밝은 부분들이 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느 정도 히스토그램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끝 부분으로 가져가 보면은 화이트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밝은 부분인데, 여기서는 화이트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거의 블랙과 섀도우,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이루어진 이런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로에서 사진 보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은 어도비사에서 미리 제작해 놓은 프리셋을 활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하는 방법과 템퍼리처 슬라이더라는 것인데요.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 그리고 툴박스에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 툴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활용해서 잡아주는 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프리셋을 활용하는 방법은 패널 박스 중간 부분에 여기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리셋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면 오토, 일광, 흐린 날, 그늘진 부분, 텅스텐 조명, 형광등 조명, 플래시 조명 등과 같은 그런 그 프리셋들이 미리 저장해 있습니다. 이 프리셋들을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리셋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석양 무렵의 사진을 보정을 할 때는 클라우디 또는
쉐이드를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따뜻한 색감의 화이트 밸런스로 사진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텅스텐을 적용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 조명, 그 다음에 플래시 조명, 예,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적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템프리처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템프리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따뜻한 색감,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차가운 색감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오늘과 같은 석양 무렵의 사진은 템프리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줘서 약간 따뜻한 색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7400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따뜻한 색감의 색온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툴박스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화이트 밸런스 툴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클릭한 부분에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진 속에서 18% 그레이, 즉 18% 회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는 것이 가장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템퍼리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의 사진으로 보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에즈샷을 눌러주면 촬영 당시에 색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샷으로 돌린 다음에 템프리처 슬라이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한 7400 정도 잡아주시면 가장 좋은 색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틴트는 이거는 이제 칼라 색감을 조절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익스포저,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등과 같은 슬라이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익스포저 슬라이드는 노출을 조정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두운 사진 같으면 노출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사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의 사진으로 보정을 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둡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의 경우에는 하늘 부분은 어느 정도 밝게 촬영이 됐지만 이 부분 밑에 있는 전경 부분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익스포즈를 조금만 올려서 자 이렇게 한 0.5스톱 0.5스톱 정도 이렇게 올려서 전반적으로 노출의 보정을 줘 봤습니다. ACR에서 사진을 보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색온도와 노출을 잡아준 다음에는요 화이트와 블랙이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요 섀도우 클리핑 워닝과 하이라이트 클리핑 워닝, 즉 섀도우 클리핑과 하이라이트의 클리핑이 생겼을 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이 히스토그램이 어느 한쪽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히스토그램을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클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완전히 그 클리핑 표시가 하얗게 될 때까지 움직였다가요. 다시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까만색이 최초로 떨어지는 부분 이때까지 움직여주면은 가장 좋은 개조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잡아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Alt 키를 누르고 화이트 슬라이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완전히 화면이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클리핑에 발생한 부분이 하얀색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클리핑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짜춤짜춤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서 하얀색이 최초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색이 최초로 나타나기 전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얀색이 최초로 나타난 부분이 발생할 때까지
슬라이드를 움직인 다음에 손을 떼주면은 화이트 클리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 클리핑도 마찬가지로 자 블랙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클리핑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하얗게 표시된 상자를 블랙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까만색으로 나타날 때까지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 상태까지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히스토그램을 가장 끝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개조가 풍부한 사진을 만든과 동시에 블랙 클리핑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완전히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검은색이 최초로 나타날 때까지 움직여주면 요 정도 요 상태 요 상태까지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섀도우의 클리핑이 잡히면서 또한 개조가 풍부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하늘 부분이 지금 너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쭉 움직여서 하늘 부분에 개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트 슬라이드를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늘 부분의 개조와 색감이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색감이 풍부한 사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섀도우 부분이 좀 많이 어둡죠. 그래서 섀도우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섀도우 부분이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50까지 움직여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가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좀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오면서 훨씬 더 느낌이 풍부한 사진으로 보정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와 클라리티, 디헤이즈 이렇게 세 개의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텍스처는 사진의 전반적인 질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진이 약간 밋밋한 느낌이 나므로 질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텍스처 상자를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사진이 질감이 더해서 좀 선명하게 보이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질감이 빠져서 사진이 이렇게 멍청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한 10 정도 10 정도까지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너무 많이 움직여 주게 되면 사진의 노이즈를 또 많이 끼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티라는 슬라이드가 있고요. 클라리티 슬라이드하고 위에 보시면 콘트라스트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슬라이드하고 클라리티 슬라이드 두 가지를 이제 잘 조절을 하시면은 사진을 훨씬 더 풍부한 느낌의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클라리티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익스포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스포즈라고 하는 이 부분 중간 개조의 느낌을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티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요 사진의 선명도가 훨씬 더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오른쪽으로 가자면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자, 클라리티 슬라이드 왼쪽으로 하면은 사진의 질감이 빠져가지고 흐리멍청한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라리티는 사진의 선명도를 더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면 되는데요. 약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 클라리티 슬라이드를 인물 사진에서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여성들이나 아이들의 사진에서 클라리티를 높여주게 되면은 얼굴 부분의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사진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는 이 클라리티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풍경 사진이나 또는 건물의 질감을 살려줘야 하는 이런 사진에서 클라리티 키를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은 콘트라스트라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콘트라스트라는 슬라이드는 이 부분 섀도우하고 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화이트와 블랙 같은 이러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대비를 좀 더 많이 줘서, 즉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사진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져 버리고 밝은 부분은 아주 밝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노출 대비가 좀 극명한 사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여서 약 한 20 정도까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가 사진이 좀 더 질감이 풍부한 사진이 만들어졌죠. 자,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바이브런스하고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브런스는 원래 색상, 즉 빨간색의 색상 또는 분홍색의 색상 등과 같은 이 원래 색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이 사진의 색감을 좀 더 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런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색감이 더해지고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색감이 좀 빠지게 되는데 세츄레이션보다는 색감을 완전히 빼거나 완전히 더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본연의 색감을 유지한 채로 색을 조금 더해주고자 한다면은 바이브런스의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높여주면은 색감을 좀 더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츄레이션은 이 색감 자체를 너무 많이 그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죠. 또는 세츄레이션을 아래로 빼버리면 완전히 흑백 사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은 가급적이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바이브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색감을 더해주게 되면은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개조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붉은색을 빼기 위해서 인물의 붉은색을 빼주기 위해서 세츄레이션기를 조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서 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인물 사진의 피부 톤을 피부의 개조를 풍부하게 해주면서 너무 붉게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패널을 사용할 때 이 클라리티와 콘트라스트,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 이 부분에 각각의 역할들을 잘 활용해서 보정을 하면은 이렇게 색감이 풍부한 느낌을 주는 이런 사진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원본 사진을 비교했을 때, 자, 원본 사진은 완전히 이렇게 사진이 그 어둡고 또 위에는 밝게 빛나면서 색감이 칙칙한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정을 통해서 베이직 패널을 활용한 보정을 통해서 색감이 풍부해지면서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밝은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보정을 해서 느낌이 풍부한 사진으로 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베이직 패널 활용해 보니까 사진 보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 베이직 패널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완전히 노출이 오버가 되거나 노출이 부족이 돼서 이거는 폭망한 사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 파일로 찍었다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파일로 촬영한 사진은 익스포저, 즉 노출 단추를 활용을 하면은 약 두 단계까지요. 두 스톱이나 아래로 두 스톱까지는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제 많은 보정을 가해지게 되면은 노이즈가 많이 끼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 좀 보정하기가 어렵지만은 ACR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스탑 정도는 아래 위로 노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찍고 나서 폭망한 사진이라고 그냥 바로 삭제하고 버리기보다는 ACR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번 보정을 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베이직 패널에 있는 여러 가지
패널들의 기능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사진을 느낌이 풍부한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보정한 사진을 포토샵에서 열지 않고 다음번에 그대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돈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은 보정한 결과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로 카메라로 화면을 닫아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